부산 지역 각급 학교들이 4차 등교 수업이 완료되면서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학이 석 달 늦어지고 그동안 온라인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세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책상 위에는 항균을 위한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 학생 개개인의 책상마다 보호 칸막이가 세워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 페이스 쉴드까지 쓰고 이중삼중의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칸막이도 하고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도 못하니까 좀 뭔가 불편함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되겠나. 아이들 말도 잘 안 들리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염려도 되고 뭐 이렇게 또 마스크 벗을까봐 불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 4차 등교가 완료된 중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치 미로 찾기를 하듯 빙빙 둘러 교실로 향하고 거리 띄우기를 위해 바닥에 붙여진 발바닥 스티커는 이제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시험 때도 아닌데 각 교실의 책상은 간격이 벌어져 있고 급식 시간 친구들과의 수다는 사라지고 칸막이에 지그재그 배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온라인 수업에 지쳐있던 학생들은 그래도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더 좋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옆에서 또 있고 이제 선생님들도 직접 앞에 계시고 하니까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벌써부터 3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 속에 마스크를 쓰고 더위와 씨름하면서 빠듯한 학사 일정에 수업과 입시 지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저희도 다 처음 해보는 거고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방역하시는 그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가이드를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이 시기를 지혜롭게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광풍 속에 우리 교육 현장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와 충격을 온라인 수업과 방역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교육 현장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시내 편의점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담배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물건을 먼저 갖고 달아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휴대전화 훔친 전시용 가짜 휴대전화였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화를 하며 편의점으로 들어온 남성이 종업원에게 뭔가를 주문합니다. 잠시 뒤 남성이 다가와 종업원에게 수첩 하나를 건네고 준비된 담배 6보루와 문화상품권 10장을 전달받아 밖으로 나갑니다. 이 남성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종업원이 수첩 안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전시용 가짜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잠시 이제 한눈 팔고 있을 때 그 수첩을 딱 주면서 여기에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게 뭐 민증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잠시 빨리만 갔다 오겠다 하면서 갔다가 뭐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 바로 수첩 안에 들여다봤더니 약간 가짜 폰 같은 게. 40대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달라고 요청한 뒤 바쁜 척 전화를 하며 지갑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먼저 물건을 주면 친구가 와서 대신 결제할 거라며 휴대전화 판매점을 돌며 훔친 모조 휴대전화로 종업원들을 속였습니다. 휴대전화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조 휴대전화입니다. 직접 전원을 켜보거나 들어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수법으로 부산 시내 편의점 15곳을 돌며 훔친 담배와 문화상품권만 모두 620만 원이 넘습니다. 훔친 담배는 동네 슈퍼 등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유사한 범행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고 그 출소하고 한 7일 만에 다시 그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재범을 한. 경찰은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A씨의 운동화를 파악해 동선을 추적했고 한 여관 베란다에 걸려 있던 운동화를 발견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캐시백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지역 화폐 동백전이 추가 국비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부산시가 최근 동백전 국비 지원 7,200억 원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조치로 동백전 운영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개관 1년 만에 휴관 위기라는 기사입니다. 문을 연 지 겨우 1년이 넘은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휴관 위기에 봉착했다는 내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센터를 당초에 사하구가 무리하게 유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입니다. 5면입니다.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250억 원을 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 도시재생 대상지를 선정하면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면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이 1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다른 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해공항의 위상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15.7%로 7개 지역 공항 중에서 중하위권인 4위에 그쳤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내륙인 금정구는 어제 낮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덥겠지만 어제만큼은 아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풀 꺾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부산도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져 오후에는 제주도와 전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0도, 양산은 1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19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과 진주가 3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부터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속 정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부산의 두 정치인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 내일은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던 김세연 전 의원은 통합당의 미래를 두고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좀비 같은 존재, 역사의 민폐라 했던 김세연 전 의원은 지금도 그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에 이제 후폭풍은 좀 있었지만 뭐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봐도 진단에 오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진단을 확신하는 만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당에 적지 않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실 자각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당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개혁적으로. 기본소득 이슈 역시 2016년 김 위원장과 함께한 연구 모임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며 정치적 이벤트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어젠다 2050이라는 의원연구단체에서 2016년부터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또 급격한 이 기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내 역학 구도 탓에 통합당 혁신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근본적인 회생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향후에 다시 닥칠 어려움에 대비해서 다른 준비를. 정치권을 벗어나 시민의 위치에서 시민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보수 정치인답게 21대 초선 의원들에겐 재선보단 국익과 공동체를 우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고민 중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 부산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것도. 예,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제가 이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없어서 뭐 차차 고민해 보겠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지난 3일 강서구 삼정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로 바로 옆 경남은행 건물 내부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서구는 어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남은행 건물 내부에 일부 균열이 발생했으며 균열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또 전문가들과 기울어진 경남은행 건물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펼친 뒤 건물 내 균열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이모저모 전해드립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부산 지역 일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신규 채용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이 부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주말 7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문현 금융단지 금융공기업들도 하반기 채용 소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다음 달 80명 수준의 채용 공고를 내놓을 예정이고 기술보증기금도 하반기 70명 내외의 신규 인력을 뽑을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이달 말부터 신규 인력 6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한국거래소도 50여 명 수준의 인력을 새로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 아이템을 놓고 겨룬 창업투자 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LTE 통신망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비스타트업 챌린지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스타트업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 책, 보고서 등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영상으로 자동 전환하는 소프트웨어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본선에 오른 10개 팀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창업 아이템을 선보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에어부산의 7월 이후 해외 노선 예약률이 5%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10개 나라, 25개 도시 전 노선에 대한 예약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예약률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재개 소식이 이달 들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언제쯤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제 낮 양산시 동면 금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아침까지도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소방서는 오늘 아침까지 금정산 산불을 80% 이상 진화했으나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와 양산소방서는 어제 오후부터 인근 지역에 소방 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금정산 주변 마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현재 인명 피해는 없고 임야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사구 재성로의 한 내리막길에서 마을 버스가 아래로 미끄러진 뒤 가로수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하차한 뒤
버스가 아래로 미끄러지자 A씨가 급하게 운전석에 매달려 운전대를 꺾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사하구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관속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사고를 일으킨 원하청업체 현장 소장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최근 연승을 달리며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한화를 꺾고 승률 5할에 복귀하면서 상위권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이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KT 위즈전에서 3연승을 내달리며 반등의 기회를 잡은 롯데. 이대호가 여전히 활약했고 오윤석의 집중력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T와의 두 번째 경기에선 안치홍이 희생 번트를 성공시키며 1점차 승리에 매듭을 푸는 등 점차 짜임새 있는 야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마운드에서 갈수록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 상위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4패를 기록했던 박세웅은 KT전에서 6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뽑아내 첫 승을 신고하며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불펜 필승조도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최하위 하나와의 3연전은 분위기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팀의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할 거고요. 그리고 9회 때 우리가 초냐 말이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가지고 작전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과제는 하위 타선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것. 타격감을 찾아가고 있는 마차도를 중심으로 하위 타선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사입니다. I think that we're gonna be just fine. You know, we're a good team. We go out there and play hard every day. We rely on each other. So you know, if one guy doesn't get it done, you know that the guy behind you is gonna do it. So I think that we're good. 또 다른 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포수 부문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도 도약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한편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화를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4회만 넉 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5회도 이대호가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6대0으로 달아나는 등 화끈한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 샘스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솎아내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 KBO 리그 첫 승을 거뒀습니다. 여성 시민단체들이 어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을 저지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90곳의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정치인의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 5곳으로 구성된 부산 여성단체 연합이 성추행을 저지른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성단체 연합은 20분 동안 자신을 쫓아오는 남성에게 여성이 느꼈을 공포와 위협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부장검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결론 내리면서 부산시의 7월 착공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낙동강 환경유역청은 어제 오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환경질 부분에서 일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의결하고 부산시에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자 수를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해 올해 초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내륙인 금정구는 어제 낮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덥겠지만 어제만큼은 아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부산도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